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광명시 민주시민교육센터가 주관하고 광명시민단체협의회가 협력하여 작지만 당찬 작당 토론회를 오늘 준비하였습니다. 현재 열체크, 손소독,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이 모든 방역 수칙을 잘 지키고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민주시민교육센터하고 광명시민협에서는요, 민주시민으로서 정치와 좀 더 친해질 수 없을까? 늘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오늘 토크 콘서트는 온라인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유튜브로도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채팅창에 질문을 주셔도 좋겠습니다. 민주시민, 정치, 이런 단어들 정말 낯설고 우리하고는 좀 거리가 멀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시민단체도요, 대의 민주주의라는 제도 아래에서 대표로 뽑은 몇몇한테 우리의 권한을 위임하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주인으로서의 권한을 또 외면하고 살지 않았는지 반성도 해봅니다. 선거 때가 되면 유권자운동본부를 저희들이 통해서 정책을 제안하고 후보를 검증하려고 했지만 선거가 끝나고 나면 일상이 또 바쁘다는 이유로 또 소홀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은 정치인의 상을 다시 한번 그려보고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낯선 정치, 그 정치와 우리도 친해질 수 있는지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제가 함께 이야기를 나눌 분을 소개해주면 우레와 같은 박수와 함성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운동가에서 시의원이 되신 군포시의회 이우천 의원님을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들이 방역 수칙을 다 지켰는데 양해를 좀 구하자면 사회를 우리 둘은 마스크를 좀 벗으면 어떨까 하고 양해를 좀 드립니다. 현재 플로어에는 마스크를 다 쓰고 계십니다. 의원님 네. 마스크를 우리는 좀 벗을까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먼저 의원님 인사 좀 해주시죠. 네.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이제 현재는 군포시 의회에서 의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이제 초짜죠. 이제 물론 2년이란 절반의 시간은 지났지만, 지금 초선으로 활동하고 있는 이우천 의원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 시민단체 운동 활동가에서 또 몇 년 동안 활동을 하셨는지 네. 궁금해요. 제가 이제 YMCA에 있었고요. 군포 YMCA에서 15년간 이제 실무자 활동을 하다가, 네. 어떻게 현재는 지금 이 자리에 이렇게, 나오게 됐습니다. 네. 시민단체 활동하면서 힘들었던 점, 또 보람 있었던 점 굉장히 많았을 것 같아요. 네네. 네. 뭐 한계를 느꼈던 것도 있었을 것 같은데요. 네네. 이야기를 해주실까요? 일단 제가 시민 운동을 시작하게 된 계기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이제 나이 30살에 이제 YMC를 들어가서 시민사업부에 들어가서 이제 소비자 관련 활동이라든지 시민 운동을 시작을 하게 됐고요. 나이 30에 제가 이제 생각했던 것이 있습니다. 왜냐면 제가 이제 원래 어렸을 때 하고 싶어 했던 꿈을 가지고 하고 싶어 했던 일을 하다가 이제 20대 때죠. 그게 좀 잘 안 됐어요. 그러고 나서 또 여러 가지 이유로 또 이제 돈을 버는 그런 일도 좀 해보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어떤 선배랑 또 뭐 동업 비슷하게 하다가 잘 안 되고,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제가 이제 나이 30이 되면서 생각했던 거는, 그러면 이제 물론 30살이지만 30 이후의 나의 삶을 좀 어떻게 만들어 나갈 것인가. 왜냐면 돈을 버는 일도 해봤고, 그 다음에 해보고 싶었던 일도 해봤는데, 그게 이제 다 채워지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좀 재미있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YMCA 들어오면서 시민 운동을 하면서 시민들과 계속 만나고,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부분들을 또 해결해 나가면서 사실은 굉장히 좀 재미를 많이 느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이들 데리고 이제 캠프를 가기도 하고, 그 다음에 청소년들하고 이제 자전거 국토순례를 막 7박 8일 동안 이제 그렇게 또 많이 해보고, 그러면서 또 청소년들하고 또 이렇게 친해지는 그런 과정들이 사실은 저한테는 굉장히 좀 많이 보람이 됐던 그런 저기가 있습니다. 좀 보람됐던 일들이라고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이제 소비자 그 상담을 업무를 초반에 굉장히 많이 했었기 때문에 어려움을 이제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죠. 예를 들어서 뭐 물건을 샀는데 뭐 잘못되거나 아니면 이제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방문 판매라든지 이런 것에 굉장히 또 뭐 옥장판이나 이런 걸 샀다가 네. 그거 이제 아들들한테 뭐 아니면 자식들한테 말을 못하고 지루용지가 나오면 이제 계속 이제 뭐 독촉을 받기도 하고 그런 부분에서 이제 청약 철회가 가능한 부분들이나 뭐 여러 가지 이제 부분들 그쪽에서 이제 불법적인 부분들이 나온 거에 대해서 제가 이제 해결해 드린 일 그런 일들 그리고 지금 아마 이 광명도 그 이제 수원에서 광명 고속도로가 이제 그 문산까지 가는 게 사실은 수리산이 물론 광명과 군포에 이렇게 사이하고 있잖아요. 그 수원 광명 고속도로를 그 터널을 뚫는다고 했을 때 사실 저희 이제 그때 시민협하고 대책위를 만들어서 굉장히 좀 오랜 기간 동안 많이 싸웠습니다. 많이 싸웠고 했는데 결과로 치면 지금 현재는 물론 뚫리긴 했죠. 하지만 그것에 대한 문제점과 그다음에 이제 선배들과 그다음에 여러 동료들이 같이 또 시민들과 같이 함께 했던 그런 또 기억들이 많이 있고요. 네. 15년의 활동을 다 말씀하시자면 네, 너무 길 정말 것 같죠. 많은 얘기들이 네. 있었을 것 같습니다. 네. 한계는 없으셨어요? 좀 이제 한계라기보다는 네. 물론 한계도 있었죠. 왜냐하면 이게 또 저희가 이제 운동을 주로 시민 운동을 하잖아요.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지점까지는 사실은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어떤 지점까지는 좀 해결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게 좀 넘어서는 그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수리산 관통 반대 운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운동을 한 5년에서 6년 동안 그렇게 싸워왔지만 결국에는 힘에 의해서 이렇게 좀 그다음에 개발 논리에 의해서 좀 좌절되고 했던 부분들이 사실은 좀 아픔으로 사실은 남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는 이제 그 남자 실무자인데 제가 이제 나이 34살에 이제 결혼을 사실은 했어요. 결혼을 하고 이제 아이를 낳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물론 다 아시겠지만 그 이제 실무자들의 사실은 뭐 급여라고 할까요? 굉장히 사실은 많이 열악하고 네. 물론 아껴서 쓰긴 썼지만 좀 이제 그런 부분들이 아이가 커가면서라든지 이러면서 사실은 혼자 감당하는 게 사실 쉽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 집사람도 이렇게 또 같이 일을 해야 되는 상황, 또 이런 상황으로 보면 되게 좀 미안하고 뭐 그런 부분들도 사실은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15년의 시민운동가로서의 활동 경험 등은 정치하는데 정말 필요한 많은 도움이 되셨을 것 같아요. 네. 정치인으로 내가 가야지 라고 마음 먹게 된 계기가 있으셨어요? 사실은 제가 이제 정치인으로 가야지 하고 생각을 했던 거는 저번 이제 지방선거 바로 네. 전에, 네. 사실은 이제 주변에 이제 선배들, 그러니까 제 선배 중에 현재 군포시의회 의장님을 하고 계신 이제 성복임 의장님이 계신데, 그분이 이제 시민협에서 저희랑 같이 활동을 하셨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지역에서 예산 지킴이 시민연대라든지 이런 그다음에 시의회 방청을 통해서 여러 가지 예산에 대한 부분 이런 것들을 같이 나갔었는데 그 선배가 이제 저 전에 이제 그 비례 대표 의원이 되셨어요. 비례로. 그래서 저한테 이제 권유를 처음에 하셨어요. 이제 편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우천아 너 이번에 네가 나와야 되겠다. 나왔으면 좋겠다도 아니고 나와야 되겠다라고 해서 아니 제가 왜 나갑니까? 저는 그냥 와인에서 뼈를 묻으랍니다. 사실 그랬었죠. 그래서 처음엔 거절을 했었고요. 근데 이제 그 선배의 그 이야기를 통하면 내가 이제 시민 사회에서 이렇게 정치로 갔더니 정당에 갔더니 혼자 무엇을 해결하거나 이겨내기가 굉장히 쉽지가 않더라. 왜냐면 이제 정당의 구조 속에 시민 운동을 했던 사람이 그것을 바꿔내기가 혼자의 힘으로 굉장히 또 이제 여성의 힘으로 바꿔내기가 너무 힘들었다.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그런 권유를 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결심했다기보다는 이제 그런 선배들의 권유 그리고 죄송해요. 그 권유 중에서도 어떤 말이 제일 내 마음을 변하게 그래 한번 뛰어들어 보자 이런 생각을 하셨어요? 예, 그때 이제 제가 준비하려고 했던 곳에
다른 분이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시의원으로 나오려고. 근데 그분에 대한 그 평가나 이야기를 제가 이제 많이 들었거든요. 사실은 이 정치에 나오면 되지 않을 사람인 거고, 그 정도로 사실은, 우리 시민들이 보기에도 굉장히, 이런 사람이 나오면, 이런 사람이 시의회에 들어가면, 안 된다라는 판단들을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가 좀 나와야겠다. 물론, 성공한다는 보장은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결국에 이제 저도 이제 경선을 통해서, 다행히 그래도 경선에서 제가 좀 더 표를 많이 얻어서 이제 시의원이 됐는데요. 그런 부분이, 그러니까 준비되지 않고, 지역에 그냥 나는 그냥 하고 싶어 라고 해서 나오는 사람들이 시의원이나 시의회에 들어가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사실은 생겨요. 굉장히 뭐 권위적이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생각의 차이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래도 준비되고 지역에서 활동을 오래 한 사람들이 의회에 들어오는 게 맞겠다라는 그런 의견도 있었고, 또 그런 것도 저도 한 열흘간 굉장히 고심을 하다가 그렇게 좀 결정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열흘씩이나 고심하다가 결정하셨을 때 가족들은 반응이 어떠셨어요? 일단 저희 집사람은 저희 와이프는 다행히 반대는 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좀 애매한 거는 알아서 해. 가장 무서운 말이죠. 알아서 해. 물론 되든 안 되든 그거는 당신 결정이고 당신 책임이니까 굉장히 사실은 좀 무서운 말이더라고요. 오히려 안 돼, 가지 마, 안 돼. 이제 저희 부모님 같은 경우는 야, 왜 그런 정치를 하려고 하냐, 절대 안 된다. 부모님은 그렇게 네, 부모님 그렇게 얘기해주고, 오히려 그러니까 저희 집사람도 그렇게 얘기해주면 오히려 그냥 편했을 텐데, 그냥 당신이 좋아하면 아니면 자기 하고 싶으면 해라고 하는 분이 그것 때문에 사실 더 고민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셨군요. 그렇게 시작한 정치를 참 시작하길 잘했구나, 이렇게 생각할 때가 언제였으며, 또 이거 이 길을 괜히 택했다 후회하는 때는 언제였을까요? 일단 제가 이제 좀 의회 의원으로 들어와서 처음에 사실은 좀 하려고 했던 게, 지금은 이제 청년 기본법이 사실 만들어졌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그 군포시에도 이제 청년 기본 조례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 제정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리고 저는 그 당시에는 나이로, 그러니까 정당에서 나이로 청년이었기 때문에 청년 기본 조례를 꼭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근데 이제 의원이 그냥 발의하면 사실은 조례를 만들기는 어렵진 않아요. 어렵진 않은데 저는 그런 과정으로 그 조례를 만들면 안 된다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연구단체를 사실은 만들었어요. 의원 연구단체를 만들어서 청년 기본 조례, 그 다음에 청년이 이제 우리 시에서 어떤 정책을 펴나가야 될지, 그래서 지역에 있는 청년들을 모았습니다. 단체에 계신 분도 있고, 지역에서 청년 활동가로 하고 있는 친구도 있고, 대학생, 그래서 한 10명 정도를 이렇게 연구단체로 뿌려서 계속 이제 토의해 나갔죠. 그러면 어떤 우리가 정책을 펼쳐야 될까, 아니면 조례를 만든다고 하면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를 계속 논의를 계속 통해서, 그 다음에 계속 서로의 의견을 주고받으면서 조례를 제정을 했어요. 저는 그 과정이 제가 이제 시민사회에서 있었던 가장 큰 장점이지 않을까. 하나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요즘 트렌드처럼 협치 하지만, 사실은 이제 공직사회에는 협치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좀 어려워하고 잘 안 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그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그래도 시민사회 출신으로 앞으로 조례를 만들거나 아니면 어떤 시민들의 의견이 있을 때 같이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그럴 때 좀,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해서 조례를 만들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자부심과 좀 그런 얘기를 많이 좀 생각을 했고요. 어려운 거는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이게 또 이제 시민사회도 물론 조직이지만 이 정당의 또 조직, 그러니까 제 생각만 가지고 이거를 다 바꿀 수가 없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그런 것들을 문화를 조금씩 바꿔나가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이 기성 정치와 기존의 틀이 정당이 크게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좀 약간의 한계점을 사실 느끼고 있고, 물론 제가 초선이기도 하겠지만, 예,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려운 부분들이 사실은 없지 않아 좀 있습니다. 정치인으로서 시민운동가의 경험은 정말 정책을 만들고 조례를 만들고 할 때 너무나도 잘 활용하고 계시는 부분이네요. 네. 네. 그리고 정치를 통해서 또 이루고 싶은 일, 내가 꼭 요거는 해야겠다. 정책 만드는 일 말고도 그 정치 안에 네. 어떤 요 점은 내가 좀 바꾸고 싶다 하는 거는 뭐가 있으실까요? 우리가 이제 예전에 이제 민주시민교육을 저도 이제 직접 해보기도 하고, 이렇게 했었던 게, 민주시민교육이라는 게 결국에는 제 생각엔 정치와는 뛸 수 없는 관계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는 사실은 정치를 굉장히 멀리 바라보고, 우리는 이 정치와 관련이 있지 않아. 아니면, 꼭 정치인들은 선거 때만 되면 나와서 이렇게 좀 부정적인 생각을 사실 많이 갖고 있잖아요. 저 역시 사실은 그랬고. 근데 이제 이 현실에 이제 들어와서 제가 이제 하다 보니까, 이거를 시민들이 바꿔내지 않으면, 그리고 이제 저 같은 이제 지역에서 지방의회, 그다음에 기초의회에서 조금씩 바꿔내 가지 않으면 이게 영원히 바뀌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생각을 가지고 지역에서 많이 활동하시는 분들이 저는 이 기초의회나 이런 데도 많이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일본 같은 경우는 뭐 아시겠지만 어떤 뭐 이제 생협운동이나 어떤 거를 하시다가 거기서 이제 후보를 직접 시민 후보를 내기도 하고, 물론 우리나라는 약간 방식은 틀리지,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정당의 공천을 받아야 사실은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물론 장단점은 있습니다. 정당 공천의 장점은 어쨌든 그 사람에 대한 책임, 공천을 한 책임을 사실 정당이 져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일본처럼 우리가 이제 시민 후보를 내서 이 시민 후보가 지역에서 정치를 할 수 있게끔, 그 정치에 우리 시민들도 함께 할 수 있게끔 나가는 그런 좀 장단점이 있는데, 전 사실 그런 것도 좀 해보고 싶어요. 이게, 틀에 박히지 않은 정당 정치가 아니고, 우리가 진짜 원하는 시민 정치. 예전에 군포에서도, 시민 후보를 이제 내기도 하고, 물론 좌절도 많이 했습니다. 왜냐면, 워낙 아직까지는 양당 정치의 구조기 때문에, 이게 표로 사실은 가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것마저도 이제 운동으로 끝날 때 사실은 좀, 굉장히 좀 힘들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결국엔 저 진짜 해보고 싶은 거는 우리 정말로 시민들이 원하는 후보, 그 다음에 좀 시민들 안에서 낼 수 있는 후보, 그리고 저는 꼭 정당이 아니더라도 예를 지역 파티라고 하잖아요. 지역에서 후보를 낼 수 있는 그런 힘들이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그런. 이우천 의원님처럼 성공한 케이스에 시민운동가 출신들의 정치인들도 많이 생겼으면 네. 정말 좋겠습니다. 이 시민운동가로서 내가 시민운동가일 때 보았던 정치인하고 네. 내가 막상 정치인이 되고 나서 정치인을 보는 거하고 시각이나 생각이 바뀐 거는 뭐 있으세요?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좀 많이 그러니까 저도 이제 선입견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마 대부분 뭐 일반 시민들도 특히나 이제 기초 지방의회에 지방 의원들이 하는 행태가 이제 사실은 안 좋은 행태라든지 이런 게 언론에 많이 나오고 비판도 사실은 많이 받는 것도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 이 지방의회에 들어오고 있다. 그러니까 공부하지 않은 단적인 예로 행정사무감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면, 그 다음에 예산에 대한 걸 하면, 저는 이제 그나마 다행인 것은 제가 시민사회에 있을 때 예산지킴이 연대라든지 뭐 이런 활동을 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제 예산을 좀 어떻게 봐야 되고,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또 받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고 이제 이런 부분을 봤는데, 사실은 그렇게 준비되지 않은 의원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요. 그런 부분은 좀 바람직하지 않다. 제가 원하고 싶은 거는 준비된 후보, 그리고 지금 그 지역에서 활동을 오래 하시는 분들, 많이 하신 분들이 이게 우리는 정치와 달라라고 하는 게 아니고, 결국에는 저희도 이제 시민들과 만나고 시민들을 바꿔내려고 하는 게 이제 시민운동이잖아요. 제가 볼 땐 정치도 비슷하다고 봐요. 저는 사실 그렇게 지금 활동을 최대한 하려고 하고 있고, 근데 이제 좀 보고 나서 달라진 거는, 시민운동을 할 때는 사실 저도 이제 그렇게 봤었죠.
굉장히 뭐 권위적이고 저 사람은 진짜 생각도 없고 막 이렇게만 봤는데 또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공직 생활하는 공무원들의 행태를 또 우리들이 보면 시민단체에 있을 때 공무원들은 왜 저렇게 생각해? 왜 저거를 저렇게 못할까? 하고 비판도 많이 하고 도대체 저 시장은 지금 뭐 하는 거야? 뭐 의원들은 뭐 하는 거야? 막 생각을 했잖아요. 근데 보니까 구조적인 문제들과 틀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공무원들도 그걸 한꺼번에 바꿀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시의원들도 한꺼번에 바꿀 수 있는 부분은 아니더라고요. 결국에는 이걸 뭐 천지개벽 하듯이 딱 바꾸는 건 아니고 서서히 좀 바꿔 나가야겠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생각난 질문인데요. 시민운동가, 시민단체 안에 있을 때 시민단체와 내가 이제 시민단체에서는 활동을 이제 안 하고 네. 정치인으로서 시민단체를 봤을 때 네. 또 뭐 다르게 보이는 거 있으세요? 갑자기 생각난 질문이에요. 그거 제가 좀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저도 사실은 시민단체에 있을 때 나는 많이 알고 또 공부를 많이 했다라고 사실은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는 저희들이 이제 공무원들이나 시의원들보다 더 많이 알고 있지는 않더라고요. 저도 지금 들어서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하고 있는데 오히려 행정사무감사를 하면 저희는 이제 위원회가 없어요. 위원회가 없어서 시의 모든 예산과 모든 행정을 다 보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책만 해도 회기가 열리면 사실은 이만한 자료들을 일일이 다 읽어야 되고 그걸 분석을 해야 되고 어떤 질문을 할지 이제 계속 공부를 하거든요. 저는 우리 지금 단체들도 물론 광명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이 좀 잘 돼 있을 수 있겠지만 사실 그러지 못한 단체가 많이 있잖아요. 요즘엔 또 사회단체가 한 명의 실무자로 움직이고 그다음에 이제 회원이 거의 이제 많이 없고 재정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힘들고 하다 보니까 그 실무자들도 사실은 재교육이나 교육이 잘 되고 있지 않은 게 사실이고 네. 예, 그래서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이제 지금 고민을 해서 했던 거는 그 공익활동 지원센터에 대한 공익활동 지원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이번에 네. 예, 만들었고 우리 광명시도 그 네네. 공익활동과 관련해서 토론하고 오늘도 토론이 있었고요. 네네. 아주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네네. 저는 그것을 우리 단체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네. 예, 만약에 그 여기 광명에 그 뜻이 잘 맞는 시의원이나 이렇게 있으면 이 정치하는 분들과 함께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왜냐면 저희들이 분명히 도움을 받을 것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같이 논의해 가면서 가는 게 가장 공무원들만 협치가 필요한 게 아니라 시민운동단체도 협치가 필요하네요. 네네네. 다시 또 이제 정치인으로서 다시 와서 네네. 이제 의원님께서 정치인이 되고 난 다음에 정치인으로서도 평가와 비판을 받는 통로가 있을 것 같아요. 네네. 어떤 통로가 있으실까요? 그 비판과 평가는 또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신지, 통로는 어느 통로를 사실은 하시는지. 전화를 제일 많이 받죠. 전화를 이제 왜냐면 또 시의회에 개인의 전화번호가 저희 의원 다 있기 때문에 어떤 일이 생기면 이제 지역구의 주민들이 이제 바로 전화가 오죠. 그래서 이런 부분 뭐 이렇게 해달라, 이런 부분 저렇게 해결해달라, 이건 잘못된 거 아니냐, 뭐 이거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들을 사실은 굉장히 많이 받고 있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의원이 처음 되고 나서 제가 이제 좀 맡고 있는 지역이 군포 내에서도 좀 도시 재생이라든지 좀 사실은 좀 열악한 환경에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그런 뭐 여러 가지 잘 해결되지 않는 뭐 주차 문제부터 주변 환경 개선 문제 여러 가지 이제 이런 민원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죠. 그거를 또 다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처음에는 좀 저도 굉장히 많이 당황스럽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이게 한 번에 바뀌는 게 아니고 조금씩 바꿔 나가야겠다. 그리고 행정에도 계속 건의를 하고 좀 그런 부분들이 많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또 의원님 개인이 말이나 어떤 액션 이런 것으로 인해서 네. 비판받거나 평가받은 네. 적은 혹시 없으세요? 사실은 뭐 그러니까 저를 다 좋아하진 않겠죠. 모든 분들이 다 좋아하진 않고 오히려 이제 그런 비판들은 저는 정당 안에서 더 심한 것 같아요. 그 내부 안에서 이게 참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 그러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거기에도 이제 각자 이렇게 좀 파라고 해야 되나요? 좀 이런 것들이 존재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처럼 이제 시민사회에서 활동하셨던 이제 의원들은 이제 아무래도 더 친하겠죠. 근데 그러지 않은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이 이제 그런 간극들이 사실은 있거든요. 저희가 그분들을 볼 때나 그분들이 저희를 볼 때도 그런 간극들이 있는데 최대한 좁혀 나가야 되는데 이제 서로 좀 이해를 못할 때가 있죠. 왜 저런 생각을 가질까? 오히려 제가 그렇게 생각하게 되고 그분들도 뭐 시민운동이나 하던 사람이 여기 와가지고 뭐 야, 정치가 뭐 마음대로 하는 거냐 이런 또 혼나기도 네, 하고 네. 네, 적극적으로 대응하시는 편이세요? 아니면 충분히 듣고 네. 뭐 성찰하시는 편이세요? 어떻게 일단은 대처하시는지. 듣죠. 제가 네. 이제 의원이 딱 되자마자 선배님들이 딱 한 얘기가 뭐였냐면 이우천 의원 앞으로 적어도 3년은 입도 조심하고, 예, 그죠? 말도 조심하고, 행동도 조심하고, 들어라.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도 최대한, 예를 들어서 돌려서 얘기를 해라. 그냥 바로 이렇게 하면, 이제, 저는 사실은 예전에 시민단체에 있을 때는 선배들이 어떤 이렇게 뭐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좀 의견이 안 맞으면 이제 저희들은 바로바로 이야기 하잖아요.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걸 논의 통해서 하는데 좀 정당 구조에서는 그런 게 좀 잘 안 통하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힘드셨겠어요? 적응하시기 어떠셨어요? 최대한 적응을 하려고 하고 그리고 선배들이 많이 도와줘서 네.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좋아하는 선배들이 지금 시의회 뭐 상반기 의장했던 분이나 지금 현재 의장하신 시민사회단체 또 출신 분이 계시기 때문에 도움을 많이 받고 있죠. 그리고 저희 지금 또 지역구 국회의원님이신 또 이하경 의원님이 또 YMCA 선배이신데 어떤 그런 생각들이 있어서 조금씩 바뀌는 것 같고 저도 또 도움을 많이 받는다고 사실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의원님 말씀하시는 거 들으니까 생각나는 사례가 있어요. 우리 부모 세대가 결혼을 하면 여성들에게 네. 뭐 3년 해라 네. 라고 얘기했던 생각이 갑자기 떠오르네요. 네. 저도 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선배님들이. 네. 네 생각 다 얘기하지 말라고. 말라고. 네. 이게 얼마나 억압이고 힘드셨을까 네. 느껴지시죠? 여성들의 삶도? 네. 네, 잘 감사합니다. 이우천 의원님의 이야기를 이제 지금까지 좀 들었으면 시민들의 입장에서 또 좀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 시민들이 정치인들을 신뢰하지 않아요. 네. 예, 왜 그럴까요? 일단은 사실은 신뢰받을 정치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겠죠. 네. 결국에는 이게 구조의 문제일 수도 있는데 저는 또 결국에는 사람의 문제라고 봐요. 네. 그러니까 좋은 사람이 정치를 해야 그게 바른 정치로 가는 것이지 그게 뭐 정치인을 하면서 이렇게 별로 바뀌지는 않는 것 같아요. 네. 저는 그래서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하고 지역에 정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대부분의 기초의회 특히나 이런 뭐 지방이라든지 이런 곳은 또 뭐 약간의 뭐 지역의 유지라든지 또 이렇게 해가지고 또 의원들을 계속 하거나 그래서 이제 뭐 얼마 전에 나왔던 뭐 해외 연수를 가서 또 뭐 사고를 치고 그다음에 또 뭐 이런 사고를 치고 그다음에 또 요즘에 또 많이 또 나왔던 또 이제 지방의회의 의장을 뽑는데 또 서로 의원들끼리의 또 그런 뭐라고 암투라고 해야 될까요? 예, 그런 부분들이 당연히 보면 기사로 접하면 시민들이 그건 달가워하지 않겠죠. 그리고 또 이제 또 중앙정치를 저희는 주로 많이 보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시민들은 좀 아쉽긴 하지만 지방의회 의원이라든지 지방의 정치는 사실 그렇게 많이 관심을 두고 있지 않아요. 대부분 TV를 접하는 건 다 중앙정치고 거대 양당의 정치 이런 부분을 대부분 보면서 이제 비판을 많이 하잖아요. 저는 시민들이 지방의회라든지 이런 것도 더 관심을 가지고 또 지방의 의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또 지방의 의원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들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우리 시민사회도 많이 또 지금 이런 자리를 또 광명에 있는 시원을 마음에 들든 안 들든 한 명씩 모셔서 이렇게 물어보고 싶은 거 물어보고 막 이렇게 하는 과정들도 오히려 그러면 이 정치가 좀 신뢰를 받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좀 이렇게 점차 해나가면 오늘 물꼬를
의원님께서 터주셨고. 제가 1번인가요? 네, 광명시 민주시민교육센터와 시민협이 열심히 앞으로도 네네.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네네. 시민들은 정치는 나하고 상관없다 그러고 정치는 썩었다 그러고 야 정치인들은 다 쇼를 해 네. 라고 얘기들을 해요. 네. 그런데 정치하러 들어와 이러는 사람 없어요. 제가 며칠 전에도 어떤 정치인 만났는데 네. 혹여라도 할 생각하지 마라. 정말 여기 더러운 곳이다 네. 라고 얘기하는 분이 계셨어요. 네네. 그래서 왜 그럴까? 어떤 부분이 그렇게 썩었다 그러고 그럴까? 그러면서도 어떤 분들은 거기를 막 들어가고 싶어서 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정말 이런 분들이 들어가서 좀 해야 되는데 외면하시는 분도 있고 그러세요. 네네. 그리고 의원님이 계속 준비를 해야 돼. 참 준비 없이 들어오는 게 안타까워라는 말씀을 지금 계속 하셨거든요. 어떤 준비를 해야 되죠? 저는 지금 이 민주시민교육센터가 이런 과정도 저는 준비라고 봐요. 왜냐면 그 사람의 생각을 사실은 많이 들어봐야 되고 그 다음에 좀 쉽진 않겠지만 물론 여러 가지 시민운동이 한 가지만 볼 수는 없잖아요. 여러 가지 활동들을 많이 하는데 저는 그래도 기본적으로는 지방의회에 적어도 행정사무감사 하나 그 다음에 이제 본 예산 세울 때 있잖아요. 이제 좀 있으면 저희는 다음 주부터 이제 추경 예산을 세우긴 하는데 본 예산은 이제 대부분 12월에 이렇게 회기 때 하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많이 좀 그 내용을 보고 거기에 분명히 잘못되어 있는 또 측정을 잘못하고 있는 행정을 잘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물론 저희는 지금 저희가 그런 거를 위임받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회의장에서 지적을 하고 잘못된 부분을 바꿔 나가려고 하고 있는데 결국에 가장 무서운 거는 저는 시민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예산 지킴이 운동할 때 그래서 저희는 딱 공부를 해서 그런 내용들을 시의회에도 보내고 그다음에 시에도 보냈어요. 이런 예산은 이런 건설 예산은 너무 낭비적인 요소가 많다. 이런 예산보다는 다른 이런 복지라든지 다른 예산을 더 세우는 게 맞지 않겠냐 이런 의견을 주기도 하고 저는 그런 것들이 다 정치라고 봐요. 저희가 시민운동가지만 그것 또한 저는 정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시민정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치인들은 시민들을 좀 무서워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 정치인, 동료 정치인들은 시민들을 무서워하시던가요? 저는 무서워한다고 생각해요. 다른 무서워하시죠? 네. 왜냐면 그게 이제 물론 동네에 뭐 어떤 좀 뭐 힘있고 이런 사람이 전화해서 하는 것도 있지만 일반 시민이 전화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해 주십시오라고 할 때 저는 그게 굉장히 고맙고 한편으로는 시민들이 우리를 평가를 하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시의원님들이 그런 어떤 갑자기 단체 민원이 생기거나 지역에 어떤 문제가 불거졌을 때 시민들이 문제 제기를 하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 그냥 아무렇지 않게 넘기는 의원들은 저는 아직 못 본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있으면서 물론 다른 지역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저희는 그런 문제가 생기면 다 같이 부릅니다. 뭐냐면 시민들 부르고 그 문제 제기를 했던 그 다음에 설명이 필요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시민들이 오해할 수도 있고 아니면 행정이 잘못하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공무원들 그 다음에 시민들을 불러서 시의회 의원까지 같이 논의를 하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그런 거를 행정부에 요청을 합니다. 만약에 어떤 사업을 계획을 했는데 사실은 얼마 전에 이제 저희 모 지역에 건강가정 지원센터 이렇게 센터를 만들려고 하는데 그 안에 이제 다문화 시설 그리고 다문화 카페 이런 거를 사실은 그 안에 계획을 했었어요. 그런데 거기 주민들이 반발을 하더라고요. 반발한 이유가 다문화가 들어오면 여기 뭐 중국 사람들이 판을 친다 라고 하면서 막 그런 반대를 엄청 막 시 홈페이지 뭐 이렇게 막 다 도배를 해놓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저희가 이제 무서워했다기보다는 좀 굉장히 안타까웠죠. 그럼 설명을 해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왜냐면 시민들은 계획만 딱 보거든요. 그럼 왜 그렇게 계획이 됐는지, 왜 그게 필요한지 이런 걸 누군가 설명해주지 않으면 저는 오해는 점점 쌓인다고 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같이 만나서 행정은 또 시민들한테 또 시민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계속 만나고 설명을 했거든요. 네. 근데 공무원들은 사실 그 과정을 싫어하죠.
왜냐면 시민들 만나 직접 설명하고 이런 게 아직까지 그렇게 교육이 돼 있지 않아요. 그래서 위에서 시키면 나가지만 굳이 자기들이 찾아가서 설명을 하지 않거든요. 근데 저희는 그런 것들을 요구를 하죠. 그래서 의원의 역할은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사실은 생각을 합니다. 군포시의회 의원님들은 다 훌륭하시네요. 아. 근데 오늘 혹시 여기 작당 토론회 오시는 거 알고 이 말은 하지 마라, 저 말은 해라 하고 오신 건 아니시죠? 네, 그런 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네. 의원님 되신 이후로 네. 아 변했어. 네. 옛날에 안 그랬었는데 변했다 이런 소리는 들어보셨어요? 아직까지 네, 변했다는 아직까지. 얘기는 못 들은 것 같은데 그럼 아마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뭐 예전에는 자주 만나고 뭐 소주도 한잔하고 막 개인적으로 막 이랬다가 이제 그런 만남이 예를 들어서 좀 더 뭐 소원해지면 소원해질 수밖에 없기도 하고 또 그게 또 쉽지 않더라고요. 네. 네, 뭐 그러면 좀 변했다 생각을 할 수도 있고 모르겠어요. 저는 아직 초선이라 그런지 아직 그런 얘기 못 들었는데 이제 뭐 재선이나 삼선 되시는 분들은 이제 다른 분이 변했다 뭐 이런 얘기는 저는 뭐 들어본 것 같긴 해요. 감사합니다. 그럼 이 정치가 좀 제대로 돌아가게 하려면 시민들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이것도 한번 짚어주시죠. 이제 정치는 결국에는 표로 사실은 결정이 되는 부분이잖아요. 네. 그 표는 누가 갖고 있냐면 시민이 사실은 갖고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지방선거 할 때라든지 아니면 어떤 선거를 할 때 시민들이 직접 투표를 하잖아요. 그래서 시의원을 뽑기도 하고 시장을 뽑기도 하고 하잖아요. 저는 이 과정과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저희는 뽑고 나서 사실 이후에는 그렇게 많이 관심을 갖는 분들이 많이 없어요. 그리고 시의원이 누군지도 사실은 모르는 분이 많이 있고 아직까지도 국회의원의 이름들은 아마 좀 알 수도 있겠지만 아마 일반 시민 이렇게 지나가시면 보고 아 지금 우리 시장님 성함 아세요? 그러면 아마 시장님 성함도 잘 모르시는 시민들도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게 이제 정당 정치에 좀 너무 정당에 매몰되어 있기 때문에 대부분 정당을 보고 또 많이 찍고 자기가 개혁이냐 진보냐 아니면 뭐 이런 거에 따라서 그냥 찍기 때문에 그 사람이 어떤 정책을 가지고 어떤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걸 사실은 굉장히 이 선거법 자체가 저희가 정보를 알기 어려워요. 선거 때 보시면 알겠지만 저희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아 선거 때만 돌아다니고 선거 때만 와서 인사하고 선거 끝나면 와서 인사도 안 하고 돌아다니지도 않고 이런 비판들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사실 선거법 자체가 그렇게 좀 되어 있습니다. 정말로 내가 그렇게 선거운동을 하고 나 자신을 어필할 수 있는 기간이 사실은 그 기간밖에 많이 없어요. 근데 저희는 이제 일반 시민들은 잘 모르죠. 그런 부분을. 그게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뭐 어기게 되면 말 그대로 그냥 선거법 위반에 바로 걸리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제 식사를 편하게 하고 싶어도 시민하고 예를 들어 5, 6천 원짜리 밥을 제가 살 수도 있잖아요. 물론 소위 얘기하면 김영란법에서는 뭐 5, 6천 원짜리 밥을 사는 건 아마 문제가 안 될 거예요. 근데 선거법은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밥을 먹자고 하면 그래도 제가 먼저 먹자고 하면 이렇게 인지상정으로는 제가 밥값을 내고 막 이래야 되는데 뭐 내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참 이렇게 만나는 게 굉장히 어려워지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저는 선거법도 이게 이 시민들이 그 후보에 대해서 정보를 명확히 알고 많이 알아야 사실은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기간이 사실 너무 짧고 한정적이에요. 그냥 플랜카드, 그죠? 저희들이 받아보는 거 공보물에 어디 학교 나왔고 이렇게 보잖아요. 뭐 안에 내용은 거의 비슷할 거예요. 뭐 이런 걸 하겠다 저런 걸 하겠다 막 써놨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정말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는지 잘 모른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제 어쨌든 앞으로 뭐 언택트 시대가 될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이제 후보들을 불러서 만약에 향후에 지방 선거가 있으면 후보들을 불러서 이렇게 정보를 많이 오히려 이게 단체들이 많이 알려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네. 선거법 자체가 또 그런 점이 있었군요. 네네. 그렇다 해도 시민들은 그러면 정치인들을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서로 변했다. 또 이렇게 오해만 할 게 아니라 어떻게 네네. 활용하면 좋을지. 저는 아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시면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네.
그 의회 의원의 전화번호를 다 갖고 계셔야 되고요. 어떤 일이 있을 때 전화를 무조건 하십시오. 왜냐면 전화해서 하면 아마 그렇게 무시하는 사람은 별로 없을 거예요. 요즘에 그걸 무시하면 사실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민원 전화 이런 것도 전화가 모르는 전화가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모르시는 분이 저한테 전화할 수도 있잖아요. 받아서 이야기를 듣고 현장을 나가봅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다라고 했을 때 만약에 포토홀이 이렇게 여기 이렇게 비가 많이 오고 나서 이렇게 파였더라. 네. 전화 주시면 제가 이제 담당 공무원하고 나가요. 현장을 확인하고 조치를 취하고 그 다음에 연락을 드리죠. 지금 이렇게 해서 이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이용을 하셔야 된다고 보고요. 네.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광명시도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제 시민사회에서 요구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도 시의회와 시의원들을 부르고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 사람들이 피하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피할 이유도 사실은 별로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용을 잘 오히려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저희는 그래서 시민사회랑 그런 논의들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근데 물론 이 소통에 좀 그나마 좀 편한 의원들이 아마 있을 거예요. 아마 시민사회에서도 모든 의원들이 다 같지는 않으니까 좀 소통이 되는 의원들이 있으면 그분하고 시민사회의 의견, 그 다음에 시민들의 의견을 아주 적극적으로 개진을 하시고 그 다음에 만약에 바꿔야 될 게 있으면 요구들을 분명히 하셔야 돼요. 저는 그게 왜냐면 권리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저희들이 표를 그 행사를 했잖아요. 그건 뭐 시의원한테 전화해도 될까? 뭐 전화 받을까? 올까 안 올까? 이런 거는 재지 마시고 바로바로 연락을 하시고 문제 있을 때 그게 저는 오히려 정치인들을 잘 이용하시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꼭 필요하고 중요한 얘기 해주셨습니다. 오래전에 저 이런 얘기 들은 적 있어요. 시의원이 되고 나니까 우리 아들 취직 좀 부탁해. 네. 우리 아들, 우리 딸 뭐 좀 부탁해. 이런 척탁 전화 많이 받아서 네네. 불편하다라는 분 계셨거든요. 오래전에 제가 그런 얘기 들었어요. 네네. 혹시 청탁 전화는 받으신 적 있으신가요? 청탁 전화를 받은 건 아니고요. 이제 어떤 뭐 사업 설명을 한다고 그러고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어떤 사업을 설명하겠다. 그러면 이제 오시지 말라라고는 잘 안 하잖아요. 그럼 사무실로 오십시오. 그러면 뭐 이게 이런 제품인데 이거를 좀 이렇게 예산에 반영시켜 달라. 그럼 저는 이제 얘기를 하죠. 시의원들이 예산을 반영하는 게 아니다. 저희는 예산을 승인하고 예산을 깎을 수는 있어도 저는 못 올립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죠. 네. 있는데 저는 이제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죠. 저는 그런 힘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그래서 이제 시의회에 부탁을 해가지고 문 앞에다가 이렇게 딱 써놨어요. 민원은 오케이, 청탁은 X 이렇게 이제 붙여놓고 들어오시는 분들이 좀 보고 들어오시라고 좀 부담을 가지고 청탁을 하실 거면 네. 그냥 가시고. 알겠습니다. 그 정치인들을 보면 목소리 크게 내고 싸우거나 네. 아니면 또 합리적으로 잘 듣고 서로 합의를 하거나 네. 이런 종류가 있다 그러면 네. 어느 분이신지 저는 네. 의원님은 어느 스타일이신지? 저는 좀 이게 듣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더라도 그 내용을 이렇게 조목조목 준비를 해요. 네. 그러면 이제 담당 공무원분은 막 이렇게 대답을 할 거 아니에요? 잘못된 부분은 저는 명확히 짚고 그 다음에 저는 대안을 좀 내놓는 편입니다. 뭐냐면 어떤 다른 시에 좋은 사례가 있든지 다른 시 뭐 이런 사례로 좋은 사례가 있으면 그거를 전 이렇게 복사를 해놔서 행정사무감사 끝나면 그 과장님한테 드려요. 여기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광명시에 이런 뭐 제도를 도입해서 했더니 뭐가 굉장히 좋아졌더라. 그래서 한번 사업에 참고를 하셔라라고 저는 그렇게 얘기하는 편이고 물론 소리 지르는 분들이 계세요. 어느 게 더 효과가 좋아요? 저는 저처럼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싶어요. 예전에 시의회 의원들 이제 행정사무감사를 가보면 저도 이제 목격을 했던 게 많은데 소리를 지르고 이렇게 어떤 분은 욕도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담당 공무원한테. 저는 그거 절대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이고 네. 그건 또 인권에 대한 문제잖아요. 어떤 게 잘못했으면 그거에 대한 일에 대해서 지적을 해야지
그 사람에 대한 인격까지 이 모독을 해가면서 하는 거는 네. 맞지 않다. 그리고 요즘에 그렇게 이야기하면 공무원들 사이에 이렇게 소문이 다 퍼집니다. 저 사람은 저런 사람. 그래서 저는 오히려 될 것도 안 되지 않을까. 그렇게 하면. 예전하고는 분위기들이 많이 바뀐 것 같아요. 네.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의원님이 시민운동가에서 활동한 경험과 네. 역량이 충분히 있으시니까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것 같아요. 좋습니다. 뭐 비슷한 질문이긴 한데요. 정치인이 갖추어야 할 역량, 자질 이런 거 뭐 있을까요? 글쎄요, 뭐 역량, 자질. 예. 그러니까 아까 뭐 제가 일관들 되게 말씀드린 거는 준비를 해야 된다. 그 준비는 예를 들어서 정당에 들어가서 소위 얘기하면 지역위원장을 쫓아다니면서 아부를 하고 이런 게 아니고 돈을 써가면서 이런 게 아니고 내가 정말 할 거면 그 지방의회가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지, 그 다음에 지방의회 의원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행정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고 어떻게 예산이 어떻게 세워졌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어떤 지역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다 네. 찾아보고 네. 그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혹시라도 네. 의원님의 가족 배우자가 또 정치를 하겠다고 하세요. 의원님이 너무 잘하고 계시니까. 야, 나도 네. 할래 하신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도 이제 아까 저희 집사람이 나 얘기했듯이 무섭게 한 것처럼. 네. 뭐 오. 알아서 해봐 아, 라고 얘기하지 않을까요? 네. 그렇게 얘기해요. 뭐 그러지 않을까요? 뭐 하지 말라라고는 잘 못하고 좀 애둘러서 네. 얘기는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약간 현실 정치에 들어오니까 사실은 좀 어려운 부분도 사실 있어요. 그 이제 정당 안에서의 서로의 이득과 이 기득권을 지키려는 분들 속에서 네. 또 이렇게 하기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이게 뭐 단적인 예로 저희가 이제 지역구가 원래 2개였다가 그러니까 국회의원이 2명이었죠. 근데 이번에 하나를 군포만 줄었어요. 줄으면서 이제 이 양쪽 간에 같은 당이면서 양쪽 간의 그 기싸움과 그다음에 선거 전에 뭐 서로에 대한 뭐 당원끼리 서로 비방을 하고 이제 잘못된 뭐 정보를 카톡방을 만들어 서로 비난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사실은 이게 과연 같은 당에서 같은 한 가지 생각을 가지고 가는 사람들일까? 한 가지 생각을 가지고 가는 게 아니고 그냥 사람을 보고 하고 있구나 서로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견디기가 사실은 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네. 이게 또 어느 한쪽으로 이렇게 하는 게 굉장히 어렵고 또 그러한 곳에 네, 배우자를 네, 정치판에 보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냥 내가 할게 그러고 말 것 같아요. 예. 자녀가 이 다음에 성장해서 정치를 한다 그러면 저는 딸이 하나가 있는데요. 네. 제 딸은 잘 할 것 같아요. 자기가 이렇게 만약에 생각이 있으면 만약에 정말 아빠 나 이게 물론 정치 하겠다라는 얘기는 안 하겠지만 만약에 하겠다라고 하면 그러면 어떤 부분이 도움이 될 수 있을지 그래도 만약에 제가 이제 경험을 좀 해봤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런 부분을 조언을 많이 해줄 것 같아요. 의원님께서 이렇게 정치를 잘 방향을 잡아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들의 자녀들이 할 때쯤 되면은 네. 너도나도 정치를 하고 싶다고 하는 그런 네.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네, 저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네. 마지막 질문인데요. 누군가가 정치를 하고 싶다고 해요. 내 가족이 아닌 누군가가, 동료가. 어떻게 하면 되냐고 묻는다면 어떤 조언을 해주고 싶으신지요? 그 주변에서요? 네. 제 주변에서? 네. 동료든 친구들이든 네, 정치하고 싶다고 하면 네. 어떤 조언을 해주시겠어요? 공부 열심히 해, 그럴 것 같아요. 공부 열심히 해야 된다. 예, 그냥 자리를 차지하고 앉아서 하는 게 아니고, 사실 굉장히 바쁘거든요. 이게 의회 의원이, 뭐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좀 오해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의회 의원, 월급, 연봉 엄청 세잖아. 뭐 5천만 원씩, 막 6천만 원씩 받는 거 아니야? 막 이러는데, 실제, 뭐 광명은 모르겠어요. 저는 사실은 YMCA 다닐 때보다 조금 더 받고 있거든요.
네. 사실은 굉장히 뭐 어떤 급여 체계로 보면 이렇게 굉장히 뭐 월급이라고 하는 게 활동비죠. 뭐 그런 비용이 사실은 기초의회가 굉장히 많이 작습니다. 그러니까 광역의회는 그나마 광역의회나 국회의원들은 물론 훨씬 더 많죠. 사람도 쓸 수 있고. 근데 기초의회 의원은 뭐 비서가 있거나 이런 것도 아니고요. 다음에 아마 대부분의 경기도권의 대부분의 시의회 의원들은 아마 한 300만 원 정도? 그 정도 받으면서 아마 의정생활을 대부분 하실 거예요. 근데 이제 본인이 물론 다른 본인이 일을 하고 있으면 기업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 가게를 하고 있으면 그거는 겸직이 가능한데 그러니까 겸직을 하시는 분들은 그나마 좀 나을 수 있죠. 근데 이제 뭐 누가 그러더라고요. 저거 생계형 정치인이라고 네. 저보고. 예, 왜냐면 사실 다른 일을 하기 어려워요. 저는 제 성격상도 그렇고 다른 일을 하면서 하시는 분도 있지만 그분들은 그 의정비가 얼마 안 된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 의정비도 굉장히 소중하거든요. 그러면서 그 시간을 그걸 위해서 저는 다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히려 의정비를 약간 더 올리고 다른 일을 못하게 하고 이 의정 생활만 하도록 하는 게 더 맞지 않을까. 시민들한테는 그게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 뭐 얼마 전에 이제 저희 의회에서는 뭐 이런 얘기 말씀을 드려도 되겠지 모르겠지만 모 의원이 지역 개발 사업에 뛰어들어서 본인은 아니라고 하는데 KBS 뉴스에도 나오고 했던 게 있어요. 이제 그분의 그 직업은 법무사거든요. 본인은 뭐 법적으로 그냥 자문만 해줬다라고 했지만 저희들이 이제 뭐 여러 가지 보니까 이제 피해 업체들도 속속 나오고 하면서 뭐 억 단위가 아니고 수십억의 돈을 요구하고 하면서 이제 저희들은 제명 처분을 했죠. 이거 얼마 전에 아주 단호하게 제명 처분을 했고요. 아마 그분은 이제 다시 또 뭐 소송을 저희한테 할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좀 다른 제사밥에 이렇게 눈을 돌리는 의원들이 사실은 있을 겁니다. 군법뿐만이 아니고 그런 거는 정말 하지 말아야 될 그런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요. 혹시 채팅창에 들어온 질문 있을까요? 채팅창에 들어온 질문 있어요? 네네. 여기서 그냥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 읽어주실까요? 민주시민의 가장 큰 역량으로 생활정치를 이야기하는데 시민들의 정치 역량을 향상시키려면 어떤 교육이든 어떤 방법이나 이런 것들을 좀 추천해 주실 만한 게 있어요? 사실 이 민주시민교육이라는 것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시민정치교육으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정치자라는 이야기가 들어가면 특히나 또 민주시민교육도 마찬가지지만 민주 뭐 이렇게 들어가면 한쪽에서 이렇게 거부 반응을 일으키거나 이제 저희들이 초등학생 대상으로 민주시민교육을 할게요. 그러면 그것도 약간 거부감 느끼는 사람도 있지만 저희가 아이들 데리고 시민정치교육을 할게 그러면 아이들한테 무슨 정치교육을 하냐부터 아마 이렇게 왜냐면 정치라는 단어가 워낙 부정적으로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지금 우리나라처럼 어떤 진영의 논리로 자꾸 가고 있거든요. 근데 정치는 진영의 논리로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은 사실 좀 굉장히 안타깝고 그래서 이 민주시민교육 지금 군포에도 민주시민센터가 있고 이제 여기도 이제 광명에도 있는 것으로 아는데 시민들한테 어떤 게 생활정치고 어떤 게 시민정치고 어떤 게 민주시민으로서 우리가 꼭 지키고 가야 된다 이런 것들을 저는 교육을 통해서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많이 그런 것을 접하게 하는 역할을 우리 시민사회가 또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 광명시 민주시민교육센터와 시민협이 오늘 이 자리를 네네. 마련했고 네. 이우천 의원님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영광입니다. 네. 혹시 이 질문은 꼭 해주지 왜 안 했어 하는 거 있으세요? 고민하시는 동안에 선진국에서는요 어린아이들한테 성교육, 환경교육, 정치교육 제일 먼저 시킨대요. 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광명시 민주시민교육센터가 시민협과 함께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정치 누가 해야 할지 우리를 대표해서 권한과 책임을 진 그 누군가는 어떤 사람이어야 될지 같이 고민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기존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정치 이미지 좀 깨고 오해와 편견도 바꾸고 진짜 정치에 대한 우리의 생각들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제 정치가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그대가 아니라 우리 실생활에 함께 계속 고민해보는 그런 자리가 된 것 같습니다. 우리 사회가요, 성교육하고 죽음하고 이 정치 얘기를 공적인 자리에서 논하는 걸 굉장히 어려워하거든요. 이렇게 건강하게 공적인 자리에서 많은 토론, 담론들이 나왔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채팅창으로 질문 주신 분 감사하고요. 플로어에서 들어봐 주신 감사하고요. 우리 네. 군포시에서 오신 이우천 의원님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애쓰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제가 답을 잘 했는지 잘하셨어요. 모르겠는데. 잘하셨어요.